윤상필이라고 합니다. 학교 가기는 모른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찾아주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듣고 잊으세요. 애써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듣고 아 하고 이해만 하시면 되고 나중에 혹여라도 뭔가 스치는 게 있으면 그때 폰을 꺼내서 잠깐 메모라도 하시면 돼요. 말이라는 게 그래요. 일단 불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려고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내 거는 못 써먹고 남의 것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되면 스스로가 당황을 해요. 그래서 느낌상 이 사람이 좀 뭔가 웃기려고 한 것 같다라는 게 느껴지면 결과가 재밌지 않더라도 느낌만으로 웃어주셨으면 해요. 제가 강의할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조선의 표정인데요. 이 한반도는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반만 년이라고 하는 역사 동안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특이하거나 새로운 게 보이면 일단 경계를 해요. 그래서 해외에 공연하는 팀들이 한국에서 뭔가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마술 공연을 하잖아요. 그럼 해외에서는 뭐 브라보를 외치기도 하고 일본에서 뭐 스고이를 외친다든지 여러 가지 감탄사를 내뱉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유독 한 가지 반응이에요. 가장 먼저 반응이 그러면서 마술을 즐기는 게 아니라 마술을 파헤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듣고 그냥 이해하려고만 하는 듯이 파헤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저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어요. 제가 가천대라는 학교는 매년 강의를 하거든요. 1학기도 가고 2학기도 가는데 그 학교가 참 희귀한 게 뭐냐 하면 꼭 저를 중간고사 직전주에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직전주에 배치를 하고 그 수업은 패스월 맛이에요. 학점도 없어요. 근데 제 앞주에 오는 강사들이 누구냐면 전원책 씨 같은 그런 급의 사람들을 제 앞에 배치를 해놓고서 저를 불러요. 또 중간고사 직전에 하면 사람들 표정이 어떠냐면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해서 꼭 그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시험을 보기로 하잖아요. 표정이 내가 하는 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 표정이 굉장히 흡사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독학이에요. 근데 독학을 해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엄청나게 엄했어요. 그래서 딱 직설적으로 잘못 얘기했다가는 엄청난 매를 맞는 거예요. 때문에 말이 직설적으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에 살을 붙이기 시작하는 수사법이 발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초등학생인 아들을 데려다 놓고 저희 아버지 뭐라고 하셨냐면 네 아버지는 범죄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너의 표정만 봐도 네가 그 말을 거짓으로 하는지 진실로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엄한 만큼 저 또한 머리가 발달을 했기에 거짓말의 능력이 점점 높아졌어요. 고등학교 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까지 갔냐면 공부 잘하고 왔니? 라는 아버지의 질문에 아니요, 다 묻히고 왔는데요. 아니면 나이트 갔는데 오늘 사람이 없던데 아버지. 그럼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인 줄 알아요. 난 진실을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그만큼 난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설마 이 자식이 나이트를 갔거나 당구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있는 대로 얘기할까 하고 스스로가 거짓이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여자친구가 생기고 했을 때에도
오빠 어디야? 여자들이랑 술 마셔. 장난하지 말고. 진짜 너 바꿔줄까? 알았어요. 조금만 마시고 일찍 들어가요. 지금 하는 말에 상상을 초월한 거짓말을 있는 사실을 말해버리면 상대방은 그걸 거짓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말과 관련해서 속담들이 있어요. 말은 누가 못해. 그러면서 말이 제일 쉬웠다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말이 쉽지. 근데 여러분 발표 쉬운 분. 일단 오늘 강의 제목 자체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발표가 즐거워지는 스피치란 존재하지 않아. 지금 사진 찍으실 건가요? 그러면 이쪽에 계신 분들 손도 좀 드는 척 해주시고. 이왕 찍는 사진이라면 잘 나오는 게 중요해요. 사람 많아 보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손 좀 그냥 드는 척 해주세요. 나중에 영상 올릴 때에는 이거를 걷어내고 올려주세요. 실수했어요? 자, 가벼운 얘기하세요. 웃는 표정 쉽지 않아요. 이쪽도 손 한번 들고, 자. 그래요. 우리 한학구열이에요, 선결대학교. 좋아요. 너무 내려오지 말고, 이쪽에 있는 찍을 사람 많아 보여요. 제가 왜 이런 건 아니면 방송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됐나요? 네, 됐어요. 이제 편하게 하면 돼요. 근데,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자본주의 시대니까 자본주의에 맞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자, 말 한마디를 잘하면 천냥빚을 갚고요.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천냥빚을 지는데요. 이 천냥을 현재 시점에서 얼마 정도가 되는지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숙종 17년이에요. 장희빈이 있던 그 시절인데 5냥 144kg, 1냥 28.8kg. 자, 2000쌀 20kg 6만원, 1kg 3,000원. 한 냥은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86,400원. 1000냥은 8,640만원.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잘할 때마다 이걸 벌 수도 있고, 한마디 말을 실수할 때마다 이걸 깎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말이 돈이랑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더 근본적으로 가면, 내가 어느 만큼의 말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게 달라져요. 자, 혹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중에 이상하다는 표현 느껴본 적 있어요? 혹시 남자친구가 있는 분 중에 남자친구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럼 보통 우리 오빠라는 표현 쓰죠. 맞아요? 가끔 TV나 이런 데서 보면 우리 와이프는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우리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 얘가 줄어서 하는 거니까 our잖아요. our wife예요. 그리고 our brother 혹은 our boyfriend가 돼요. 우리는 혹시 남편이나 아내, 남자친구를 동의하나요? 안 하죠.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외동인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서양 애들은 그러죠. My mom, my dad, my home, my house, my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들과 나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개인과 집단의 차이. 이게 언어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말. 자, 그럼 말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옛날로 넘어가게 되면 생존이에요. 자, 있잖아. 동쪽으로 좀만 가잖아? 그럼 먹을 거 있어. 근데 동쪽으로 갈 때 정확하게 태양의 위치를 보고 가야지 잘못해서 까딱해서 조금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자니 그럼 거기 가면은 벌떼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죽을 수도 있어. 알았지? 근데 아예 거기서 더 틀어서 진짜 남쪽으로 정남향으로 가잖아? 그러면 그 벌들이 모아놓은 꿀이 잔뜩 있어. 자, 이거를 말을 살짝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동쪽인 것도 기억나고 정남향인 것도 기억나는데 헷갈려. 분명하게 동쪽인지 분명하게 남쪽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짝 그 사이길로 가요. 그러면 벌에 쏘이고 난 뒤에야 알겠죠? 그걸 와서 설명을 해요. 야, 동쪽인지 남쪽인지 헷갈려서 사이로 갔다가 벌에 쏘였거나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네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태양을 정확하게 보고서 동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야만 먹을 게 있고 거기서 살짝 사선 말고 진짜 남쪽으로 가야만 된다는 거지. 이걸 말로 다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아침부터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쭉 다 말로만 설명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겠죠. 근데 그거는 몰라도 되는 정보예요. 근데 옛날에는 먹고 살고 죽고 살고 하는 모든 정보가 다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이 동쪽과 얘가 생각하는 동쪽이 달라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발표가 왜 어렵냐면 내가 생각한 바를 표현하는 건데 발표는 그냥 내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평가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발표를 해요. 신제품 출시해서 뭐 잡스처럼 나와서 폰, 타블릿, 폰, 노트북, 폰, 리커비, 아이폰. 와, 우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몇 학번 무슨 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평가를 받으러 올라간 거라면 평가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올림픽에 나가면서 즐거울까요? 우리 메달 못 따요. 이번에 아시안게임 나간 야구 선수들 10분 가야 되나? 이러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마냥 즐겁지만 않고 플레이를 즐기나 어쩌고 있지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드러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건데 일단 동양 사람들은 중국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독재, 그리고 그 직전에 전쟁, 그 사이에 전쟁, 그리고 그 전에 조선이었단 말이에요. 조선은 무슨 국가죠? 종교가? 유교예요. 유교 국가는 일단 나이 차가 있고 신분의 격차가 있는 사람끼리 횡적인 구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안전이라고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눈 동그랗게 뜨고 눈 세모로 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배우는 논어에 나와 있어요. 말을 화려하게 잘 꾸미는 사람은 의인 혹은 선한 사람이기가 어렵다라고. 그래서 문자를 굉장히 말이라는 것을 부정해요. 노장사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노장사상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것도 도가에서 나온 게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 도를 도라하는 순간 도가 아니래요. 여기 이름을 붙이는 건 이게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부정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굉장히 꺼려하는 데다가 역사가 또 우리를 말을 못하게 만들어 왔어요. 표의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언어를 구사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는 표음 문자만 갖고 써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한 문자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게 원래는 국지, 어음, 이호, 중국에서 전부 다 한자란 말이에요. 자, 혹시 여기 3, 4학년 있나요? 4학년 취업 준비 중인 분?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나 아니면 컨설팅을 하면서 보면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내용을 그대로 바꿔놓잖아요. 말이 돼요. 그러면 잘못 쓴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뭐가 다른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을 기다리지 않을게요. 자, 자기소개. 나 멋있지? 나랑 만나자. 너 예쁘다? 나랑 사귀자. 이 차이예요. 주체와 객체, 누굴 중심으로 말하느냐의 차이예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거나 이해가 됐으면 소리는 안 내더라도 어디라도 해줘요. 응. 여기서 팁 하나 가르쳐 줄게요. 발표할 때 느낌이 좀 쎄하다 싶잖아요.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친 다음에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행동을 하는 순간 긍정하게 돼요. 이거는 제가 엔지니어들이 기업이나 아니면 완공서 대상으로 PT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엔지니어들은 자기 세계가 엄청나게 강해요. 자기 공부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상대에서 반박이 나오면 네가 뭐라고 하는 식으로 덤비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절대로 상대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러면 나도 모르게 한 두 번 야옥자서 할 때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쓰는 것과 그 문자의 뜻을 정확하게 알면 그 다음에 달라져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번 해보죠. 성결대학교에서. 자, 기독교는 유일신이다. 자, 성경에는 유일신이라 나와 있다. 맞다, 아니다. 여러분 책들 다 들어봤잖아요. 자, 손 들어봐요. 자, 기독교는 유일신일까요? 그러니까 유일신. 자, 일신론일까요? 다신론일까요? 에? 괜찮아요. 크게 얘기해봐요. 여러분 얼굴 안 나와요. 크게 얘기해봐요. 자, 근데 잘 생각해봐요. 10개의 첫 계명이 뭐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요. 너희는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 혹은 나 이외의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이외의 신을 이미 인정하고 시작했죠. 야훼께서. 그럼 이건 다신론이에요? 일신론이에요? 다신론. 정확하게 읽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걸 말로 한번 해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치 학원이나 어디 여기저기 가면 뭔가를 배울 때 꼭 자기가 할 말을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발표할 때 외워서 통으로 앙송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꼬이죠. 왜냐? 중간에 블럭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자동차를 만들 때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빼고 조립을 했어. 근데 껍데기를 보기엔 어때요? 멀쩡하죠. 왜? 다 외형이 그대로 있으니까. 착각한 상태 내에서 말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참 고마워. 지원 동의를 명확하게 물어보니까. 근데 다른 회사들도 지원했을 텐데 라고 하면 여기서 다른 회사 지원한 건 맞는데 안 했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다른 회사도 지원했지만 너 우리 회사는 왜 왔니? 자, 오빠 나 왜 만나? 라고 물어봤어. 너는 날 왜 만나고 있니? 오빠 쟤 이쁘다. 어떤 것 같아? 자, 정말 그 아이가 이뻐서 그 사람이 이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 널 한번 보겠어. 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질문의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어요. 오빠 뭐해? 뭐 하는지 궁금해서 보낸 걸까요? 아니야, 내가 심심해 지금. 응.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보래요. 오늘 찍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있는 걸로 대충 먹을까요? 아니면 당신 오늘 일찍 온다고 하면 밥 생을 해야 되고 밥이 딱 2인분밖에 없어. 어지간하면 먹고 왔으면 좋겠고.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글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해석을 해야 된다.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간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기본적으로 한쪽은 전달을 하고 한쪽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표를 해요. 우리는 여기 서서 뭔가 얘기를 해요. 전 여러분의 평가 중요하기도 해요.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예전에는 학생들의 평가 5, 4, 3, 2, 1 중에 매우 만족을 모두에게 받아야만 내가 그날 잘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외적인 요소들이 나를 충족시켜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오늘 이 대상들에게 해야 할 말, 이들에게 필요한 말을 내가 잘 준비해서 잘 전달했는가. 그게 더 중요해졌어요. 내 내적 만족이 중요해진 거죠. 그러면 이미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그리고 관계가 달라져요. 자, 지금 저는 여기에 여러분한테 동네 아저씨로 섰어요? 아니면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섰나요? 정보의 전달자로 섰단 말이에요. 제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입고 다닐까요? 머리를 이렇게 할까요? 저는 결혼식 사회를 보는 날 혹은 문상을 갖는 날을 제외하고는 정장을 거의 안 입어요. 제가 정장을 입는다. 그다음에 계약하러 가는 날. 사인하는 날. 그거 외에 정장 안 입어요. 그리고 오늘은 날이 좀 추워서 갑자기 추워져서 옛날 같은 때는 안 그랬을 텐데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청바지를 못 입겠더라고요. 원래 청바지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입었어요. 자, 모든 것들의 생각과 기준이 여러분과 저의 관계를 바탕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 어떤 말들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제가 제 스스로의 위치를 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만나왔던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여러분이 그동안 만났던 흔히 말하는 40대 꼰대들, 그리고 나이는 차이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의 줄임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다행히 여러분하고 소통은 되는 좀 젊은 아재 느낌? 제 위치가 딱 애매해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게 28, 29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면 학생들이 나보다 나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35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35을 넘긴 이후부터는 40이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때 되면 5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 관계가 동네 아저씨가 와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 발표가 뭐 어렵다고? 발표 안 하면 내가 아는 게 뭔지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내 표현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관계예요. 발표를 한다? 얘기를 해요. 콘텐츠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발표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발표를 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준비를 했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는지까지 그냥 파악하는 정도예요. 획기적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획기적이다, 뭔가 신선하다 여기에 맺히기 시작하면 활자에 갇히기 시작하면 점점 나를 옥죄기 시작하면서 콘텐츠가 나빠져요. 왜냐? 혁신만 찾아요. 자꾸 혁신만. 근데 혁신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죠. 360도에서 1도 간 거랑 360도에서 359도 간 거랑. 그렇죠? 작은 데서 찾으면 돼요. 공감.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국민학교 시절의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 공감할까요? 혹시 국민학교 나온 분? 없잖아요. 여러분 도시락 싸던 시절 학교 다녀봤어요? 급식 먹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날씨가 되면 학교에 슬슬 난로들이 설치가 되기 시작해요. 1학년부터. 그러다가 보면 이제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주번이 딱 봤을 때 부랴부랴 빨간 줄까지 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창고로 가요. 조개탄을 받아. 그래서 조개탄을 난로에다 떼. 그리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난로 옆에 내고 가요. 그럼 누룽지가 생겨요. 내가 79년생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아무도 공감을 못할 때 내 스스로가 얼마나 늙었는지에 대해서 느끼게 돼요. 이런 얘기하면 하나도 공감 안 하는데 어저께 발표 났나요? 그저께인가요? 부산에 박서원이라는 사람이 조수희 아나운서랑 13살 차이에 결혼을 한다고. 얼마나 부럽든지.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별로 크게 학교에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LG 3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하고 나면 고등학교 때 방학하고 나면 전교실에 비디오랑 TV가 싹 박혀있고 선풍기 달려있고 냉온풍기 박혀있고 하니까 시청각실에 전부 다 박혀있고 하니까 얘는 그때 얘네 한국만 회장이 부산 FMB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내가 콜라집 아들인 줄 알았어요. 주산이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지금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실려다녀 사실 부르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한자로 하다가 왜곡이라고 한글로 나왔죠. 왜곡의 한자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왜곡? 야, 내 말 왜곡하지 마. 오해하지 마. 라고 할 때 왜곡. 근데 되게 웃기게 생겼어요. 이건 뭐죠? 아니불. 밑에는 바르죠. 바르지 않대요. 바르지 않게 구부러 들이지 마. 말 속에 뜻이 다 담겨 있어요. 명언과 속담의 차이 아세요? 명언과 속담의 차이. 되게 쉬워요, 이걸. 한자로 보면. 명언, 출처 분명. 속담, 출처 불분명.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누가 한 말인지 알아요?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어요. 이 얘기 누가 했죠? 마틴 루터 킹이 한 얘기죠. 뭐 by the people, of the people, 뭐 for the people 하고 가는 이 게티스버그 연설 있잖아요. 링컨이 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링컨은 이거를 퍼트린 유포자지 최초 발상자는 아니에요. 어쨌든 누가 했는지는 알잖아요.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발표를 하는 순간은 이게 설명일까요? 설득일까요? 근데 요건 좀 함정인데 대부분 같이 와요. 분명하게 설명이 돼야 그 다음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explain이 정확해야 persuasion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설득은 설명이나 나에게 설명을 일방적으로 전달을 해서 상대방이 깨우치게끔 명확하게 해주면 돼요. 근데 설득은 내가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가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10,000원 줘. 이건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에게 10,000원을 주세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은 다 했어. 상대가 행동을 하고 10,000원을 주면 설득에 성공한 거고 상대가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설명하고 끝난 거예요. 로고테라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죽음, 수많은 고통, 수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만들어낸 표현인데 이거예요. 3월 30일이면 전쟁이 끝날 거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무 근거도 없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3월 29일에 죽어요. 스스로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의 정신을 놔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3월이라 했잖아요. 1945년, 44년 12월에서 45년으로 넘어가던 크리스마스부터 1월 1일까지, US 데이까지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났대요. 왜 그럴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심리적으로 바뀐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이나 환경을 놓고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3시부터 4시 반까지 90분이에요. 근데 이 90분을 자,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맞죠? 30분 전에 내가 지금의 나보다 젊겠죠. 왜? 산화된 세포수가 더 적으니까. 노화된다는 얘기죠. 지금 늙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90분 동안 늙어갈래요? 아니면 90분 동안 뭔가를 깨우치고 배워갈래요? 저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직접 출석을 불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가서 첫 시간에 얘기를 해요. 자, 나는 출석 안 불러. 왜냐하면 등록금은 너희가 냈고 나는 강사료를 받아. 그러니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너희 마음이야. 혹시 조교야 출석 부를 거면 나 오기 전에 불러놓든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꾸역꾸역 끝까지 들어와요. 놀리거든요. 자, 너희 어머니가 어젯밤에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등록금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 근데 장국민이 그랬다고 축제에서 폭죽 막 터지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등록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걸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실망감, 허무함 이런 것들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뒤집는 건 누구 마음이냐?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으려면 뭐가 문제고 뭐가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이게 똑같은 걸 달리 보기 시작하면 남과는 다른 시각이 생겼으니까 어때요? 접근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요. 결과는 같더라도 접근이 달랐기 때문에 어때요? 신선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부족함. 부족함.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실패.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 실수. 잘 해내지 못했다는 뜻. 그 다음에 희박하다는 거. 거의 없다는 뜻. 한계. 여기까지라고. 부족해요.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넌 앞으로 살 많이 뺄 수 있겠구나. 극지 않은 목과 너 이렇게 머리가 커? 그러면 어깨가 좁은 편이구나. 성적이 왜 이렇게 낮아? 보다는 앞으로 많이 올릴 수 있겠네. 자, 실패. 실패는 누가 해요? 시도한 사람만. 흔하게 얘기하죠. 비행기가 절대 추락하지 않는 법. 이륙하지 않으면 돼요. 실패했다는 거, 시도했다는 얘기예요. 다만 똑같은 걸 반복해. 그 실수를. 인간이 실수해야 안 해요? 당연히 해요. 매일 먹는 밥인데도 흘려요. 매일 마시는 술인데도 취해요. 희박. 가능성이 그럼 너무 희박하지 않아요? 가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 없어 얘기만. 있대. 자, 어찌됐든 있다 없다를 놓고 보면 이분법으로 놓고 보면 50-50잖아요. 50대 50. 그러면 5%의 가능성보다 방금 몇 배 됐어요? 10배. 제가 그 학교 다니거나 할 때에 많이 했던 장난이 뭐냐면, 자, 내가 지금 너한테 대시하면 네가 나한테 넘어올 것 같니? 안 넘어올 것 같냐고 물어봐요. 친구나 후배나 동기들이나. 그럼 에이 절대 안 넘어가지. 그래? 오케이. 내기하자. 딱 한 달. 이러고 아무것도 안 했나. 이게 뭐냐면 옐로우 엘레펀트 에펙트라고 해서 노란코끼리 효과예요. 자, 지금부터 노란코끼리 생각 절대 하지 마요. 알았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 노란코끼리. 눈 감아봐요. 머릿속에 코끼리 무슨 색이에요? 자, 안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근데 그 다음부터 난 입고서 그냥 애들 다 있어요. 10명이 지나간다면 아이스크림, 오빠 아이스크림 사줘요. 형 아이스크림 사줘요. 그래, 사줄게. 사줬어. 뭐지? 내가 있으면 아이스크림 사주는 건가? 아니야, 그냥 사달라서 사줬어, 나는. 근데 지 혼자서 막 생각을 해. 자, 심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 한계란 말이 있고 경계란 말이 있어요. 자, 한계, 경계. 한계 그립이 딱 걸어놨어. 경계,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데. 경계, 지켜야 하는 선. 한계, 극복해야 되는 선. 내 스스로의 정의를 따로 내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씨. 이런 말들은 흔히 해요, 요즘도. 근데 사업도 망해보고 집안도 망해보고 기울어보고 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어떻게? 아니, 네가 나한테 그러지 어디 가서 그러니. 돈이 없으니까 빌리기도 하잖아요. 야, 100만 원만 빌려줘봐. 아, 형 나 아는 사람이랑 공부하라. 그럼 모르는 사람이랑 하니? 제가 지금 100만 원만 씁시다 해요? 아, 형 은행 가면 되냐? 야, 은행에서 되는데 너한테 얘기해? 그때 당시에 카카오뱅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없다고요. 관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달리 정의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큰 거와 넓고 누가 나빠요? 2018년 11월 22일 기준으로 얘기해보죠. 자식은 10명인데 직업도 없는 백수. 잘 생각해봐요. 흥부 직업 아는 사람. 생각해봐요. 우리 아빠가
내 밑으로 동생이 9인데 일은 안 하고 맨날 로또만 사. 다들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 형수한테 가고 비방맹이 맞고 주걱에 붙은 밥을 얻어가지고 겨우 밥 먹으면서 하늘에서 제비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그럼 그거를 삶거나 굽거나 어떻게든 해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고쳐주고 앉았어. 복장이 터지 안 터져. 우리 아빠가 흥부였으면 좋겠어, 놀부였으면 좋겠어. 그럼 그러니까 놀부야 우리 아빠가 못됐어. 대신에 주의를 지켜 열심히. 그리고 헌금 11조 하고 쫙 해서 제대로 구복신앙을 지키면 어때요? 어쨌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믿음만 확실하면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흔히 말하는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는 거죠. 차표 필요 있나요? 없죠. 주님이 차장 되시니. 제가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크리스찬이고 제가 심지어 성가대 에이스였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한국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이 드는데 잘 봐요. 주의를 지킨다는 건 기본적으로 안식과 함께 회개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근데 요즘 대형 교회들 근처가 보면 그 동네 일대를 전부 다 마비시켜놔요. 어떻게? 물건 붙여. 쉽게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자, 회개를 하러 가면서 내 이웃한테 폐를 끼쳐요. 이건 뭘까요? 심지어 우리 사촌형이 목사님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자, 그러면 목사가, 목회자가 신도를 제대로 설득하지도 못하고 그 신도들은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종교고 그게 무슨 신앙이야. 신앙인이 말로 해야 돼? 행동으로 해서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감동을 줘야지. 내 말이 맞아 틀려. 우리 사촌이 심지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야 맞지.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우리 사촌이가 나랑 22살 차이 나요. 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4가지가 없는 자식이죠. 자, 처음에 놀부 부인이 흥부 때리고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놀부 자식 있다고 나와요? 없다고 나와요? 없어요. 이 불임 부분, 아닌 부부란 말이에요. 근데 지들이 자식이 10명이나 돼. 그래서 애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여기서 밥 달라고 하면 열 받아, 안 받아. 잘 생각해봐요. 만면되면 놀부가 형이잖아요. 근데 어때? 자손이 없어. 그럼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어마어마하게 괴롭힘을 당했을 거라고 거기서 눈치게 허건을 밥 달라고 해. 그럼 열 받아 안 받아? 첫째 때는 좀 도와줬겠지, 둘째 때는 좀 도와줬겠지, 셋째 때 그러려니 했겠지, 넷째, 다섯째 넘어가니까 어때? 열 받지. 우리 나빠요? 똑같이 바꿔놓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신데렐라. 보통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면서 여자가 남자분한테 팔자를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노력의 산물이에요. 때가 좋지 않아. 납작 엎드려. 계모 언니들은 놀러 갔는데도 이렇게 청소 열심히 하고 동물들 돌보고 빨래하고 하잖아요. 신데렐라가 집주성이 아가씨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정 할머니가 감동받아서 샬라카 돌라나 찍어 돌라나 되게 리바블리 기회를 줬단 말이죠. 근데 신데렐라가 성경이 그렇게 바르지 못했어요. 계모랑 언니는 딱 나가니까 탁탁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인생아 제가 걔를 발로 차고 이랬어. 기회가 왔을까? 아니,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얘는 상당히 감이 좋은 사람이에요. 무도회장 같잖아. 이 시대에 인스타가 있어, 페이스북이 있어. 왕만 행차하면 전부 다 어필이던 시절이란 말이야. 근데 왕자는 어떻게 알아? 감이 좋은 거야. 얘는 공작, 얘는 색작, 얘는 그냥 딴 나라 귀족, 제가 왕자. 추측했으니까 비켜보. 오케이. 상당히 치밀합니다. 자, 남자들도 구두 딱딱한 거 신으면 걷기 힘들고 서 있는 것도 발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구두를 신고 춤을 춘다? 독하죠. 그리고 12시 땡땡땡 신나게 놀다가 얘가 휙 갔어. 몰라 오늘 안 가. 하고 놀았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변했겠지 원래 모습. 근데 딱 아쉬운 시점이 어떻게? 살좀 붙기 전에 가야 돼요. 근데 유리구두 신고 뛰었을까? 효율적으로 얘가 이거를 아니야. 벗어서
들고 뛰다가 왕자가 따라올 만한 위치 정확하게 어떻게 한 켤레 중 한 짝만 놓고 오잖아. 멍청하냐? 무거워. 두 개 다 던지고 올 수도 있어. 근데 하나만 놓고 오잖아. 어떻게 찾아오라. 자, 왜냐하면 이 신발 자체가 커스텀이니까. 내 발에 딱 맞췄을 거 아니에요, 요정 할머니가. 235? 240? 나 양쪽 짝박이야. 아, 그래? 그럼 이쪽은 35, 이쪽은 40? 탁탁 맞춰줬어. 그러니까 찾았겠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때요? 어렵고 힘든 때는 인내하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안목도 있고 상대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자기 처세를 알고 있고 약속, 신뢰를 지키고 이렇게 항상 전략적인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은 사례예요. 자, 여러분 남자들이 왜 페라리, 포르쉐, 머스탱 이런 차들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전 세계의 어느 신화, 어느 역사책을 봐도 뛰어다니는 왕자는 인기가 없어요. 전부 다 뭘 타요? 말을 타. 페라리의 로고가 말. 그 다음에 포르쉐도 말. 그 다음에 머스탱도 말. 오늘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지금 딱 나갔더니 학술정보관 앞에 나갔는데 비가 막 와. 근데 자기야 하고 저쪽에서 우산 두 개 들고 탁 뛰어났어. 우산 하나 더 챙겨지라고 딱 하는데 뭐야 죽겠다 말이야 이러는데 저쪽에서 빵빵 뭐라 할 수가 없어.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 너와 자신을 알라. 발표도 똑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이성을 만날 때 어필을 외모로 할까요? 아니면 외모 이외의 것들로 하는 일이 할까요? 알고 하는 질문이니까 답해드려요. 여러분이 보는 그대로. 가끔 아주 마니아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는 무조건 머리가 커야 된다, 배가 좀 나와야 된다 하는 주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 머리가 별로 안 큰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양준혁 선수랑 같이 수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양심 있잖아요. 그 양반이 모자를 한번 쓰고 왔는데 수업하는데 형님 저 모자 한번 써볼게요. 에이 진짜 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모자 안 들어가는 거. 에이 쌤 내 커서 차이보다 큰데 그렇게 정철호보다 크다라는 거죠. 좋으세요? 딱 모자 쓰고 진짜 딱 안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신나가지고 이제 와 쌤 내보다 머리 큰 사람 처음 봐요. 그러면 사진 찍자고요. 그 정도로 커요. 다행히 나머지들도 큼직큼직해서 스스로가 어떤 걸 잘하고 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군지에 후에마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했냐면 에소스, 페소스,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인지 얼마만큼의 신뢰도를 갖고 있고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인간적인 매력과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고스 그 다음에 논리적인 설명에 들어가야 된다고 EPL 다시 한번 E 내가 누군지 확인을 시켜주는 그 상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앞서서 두 사람이 얘기한 걸 뒤집는 게 나중에는 플라톤이 하는데 플라톤은 말과 관련돼서 이렇게 크게 그 얘기를 남겨놓은 게 없어서 이 앞에 두 사람은 있는데 자 니체라는 양반이 있어요. 니체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 다 알잖아요. 이 정도는 영어로 갈 수 있잖아요.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그러면 니체는 무신론자일까요? 유신론자일까요? 어? 크게 대답해야 괜찮아. 어차피 얼굴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유신론, 무신론? 어? 유신론.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걸 무신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신이 있어야 살아있어야 죽을 수 있잖아요. 니체가 하고자 한 말은 신은 죽었는데 그 신을 죽인 게 인간 너희들이야. 자살과 타살 사이에서 타살이라고 규정을 짓고 그 타살에 대한 살인범, 진범이 누구냐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 생각해봐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이런 거 많이 봐요. TV에서도 보고. 지금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 사람과 결혼하실 건가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다음 생에서도 만나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봐요. 자,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 남자친구의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never 했다가는 진짜 네이버가 되는 거죠. 이웃이 되는 거죠. 무조건 다시 만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니체가 주장한 영원 회귀설이라고 있어요. 나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너는 그 상황에 어떠한 선택, 어떠한 행동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니체와 관련돼서 굉장히 전문적인 강의를 하고 있고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는 이진우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계명대 총장도 하시고 포스텍에서 지금 교수님도 하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본인 아내와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모님이랑 결혼하실 건가요? 그럼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자기에서 진짜 멋있는 대답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을 만큼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오늘도 내일도 더 노력할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는데 기분이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자, 지금 제가 한 말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혹시 이진우 교수라는 사람 빼놓고 니체 모르는 사람,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소크라테스. 교과서에도 나오죠. 악법도 법이다. 근데 know yourself라는 말을 가장 처음 한 사람은 누구게요? 느낌상 소크라테스가 아닌 걸 알겠죠. 우린 질문을 받으면 그 아래서 대부분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문제를 제대로 안 들여다봐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쉽게 제1계명 다신론이냐 유일신이냐 일신론이냐 이런 걸 따졌을 때에도 거기에 보면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보고 있어요. 봐봐요. 제대로 안 봤으면 이 문제의 답을 제대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제대로 풀지 못했으니 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못 가져요. 못 가져요. 그러니 발표를 할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역으로 제대로 문제를 인지하면 검색을 하더라도 뭘로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질문하는 힘이 결국은 힘이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구글링, 네이버 뒤져서 안 나오는 정보 있어요? 안 나오는 정보는 딱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내 팔자는 왜 이런가? 그거 빼놓고 웬만하면 다 나와요. 돈 버는 것도 다 나와요. 그쵸?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돼요. 다이어트 하는 거 너무 쉽잖아.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 근데 일단 먹고 쉬잖아.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 학원을 했었는데 아나운서 되려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 친구한테 너 절대 다이어트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적어도 다이어트 선언은 하지 마. 왜요? 다이어트 언제부터 해? 여러분 다이어트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하죠. 오늘은 최후의 만찬. 내일이 됐어. 또 오늘이니까 최후의 만찬. 그러면 다이어트를 선언하는과 동시에 최후의 만찬만 쭉 이어져. 애들이 해독 주스를 갖고 다니면서 몽쉘이다 하면서 먹어. 이거는 여성 비하의 발언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먹는 이유가 달라요. 여성은 어느 산악인의 말처럼 왜 먹느냐 묻거든. 내 눈앞에 보이니까 먹는다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여자들은 만나서 안 먹어요. 안 먹으면서 칼로리 소모 같이 하죠. 나 더 이상 못 먹어 하면서 어디 가요? 차 마시러 가요. 차 마시러 가서 차만 마셔? 또 다른 거 시켜.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가서 이제 뭐 먹을까? 라고 또 얘기를 해요. 쉼 없이 계속 떠들었으니까.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술 마실 때도 안주를 먹지 않아요. 나쁜 말하면. 다 먹고서 이대로 정도면 죽겠구나 싶을 때쯤 설렁탕을 먹어요. 야밤에. 설렁탕을 먹다 보면 어때요? 해장이 되죠? 해장이 되면 어때요? 또 술을 시켜요. 그러니까 선순환의 구조와 악순환의 구조가 있는데 다이어트를 선언하는 순간 악순환의 구조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스트레스도 받고 싸워.
뭐 먹으러 갈까? 아무거나. 그래서 식당 이름을 아무거나로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오이디푸스라는 애 알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오이디푸스가 누구냐면 얘는 집안 대대로 남의 말만 듣고 사는 애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남한테 물어봐. 얘네 아빠가 여기 신전에 가서 물어봐요. 신탁을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너는 조만간 아들을 낳는데 네 아들은 널 죽이고 네 마누라와 부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게 들으니까 찜찜해 안 찜찜해? 어떻게? 야, 얘 나가서 죽여. 일단만 자기 자신을. 근데 그 신하가 얘를 죽이지 않고 옆 나라에 가서 나무에다 매달아 놔. 근데 마침 그 나라는 후세가 없어서 걱정인 나라였어. 근데 맨 신하가 또 그쪽도 신하가 문제고 이쪽도 신하가 문제. 말 안 듣는 신하, 과잉충성하는 신하. 이 신하를 보고 애가 왜 나무에 매달려 있어? 이거는 하늘이 주신 아인가 보네? 하고서 봤는데 발을 거꾸로 발을 묶어놨으니까 발이 붓겠어요 안 붓겠어요? 붓겠죠. 그래 너의 이름은 발이 부은 아이다 라고 해서 오이디푸스라고 이름을 지어. 근데 얘가 컸어. 근데 피는 못 속인다고 지 인생을 남한테 물어봤으니까 지금 결정을 했을까? 남한테도 물어봐.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너는 네 아비를 죽이고 네 어미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니까 얘 찜찜해 안 찜찜해? 얘도 또 이 나라를 떠나. 그래서 옆 나라로 가. 원래 나라로. 근데 원래 나라로 가다가 웬 노인이랑 딱 마찰끼리 외나무골 다리에서 만나지 딱 만난단 말이에요. 먼저 비켜 어쩌고 하다가 얘가 이 노인을 때려 죽여요. 근데 이 노인이 누구냐? 자기 생부야. 근데 이쪽에서 왕이 죽었잖아요. 이쪽 나라에서. 근데 이쪽 나라에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 맨날 사람만 지나가면 퀴즈를 내. 그리고서 틀렸네? 그럼 일로 와. 그럼 잡아먹어. 걔가 스핑크스야. 오이디푸스가 아마 가고 있었어. 스핑크스 놀러 와봐. 자, 아침에 4개, 점심에 2개, 저녁에 3개, 뭐게? 정답! 사람. 이런 진정으로 스피커스가 물에 뛰어들어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돌을 베렸다고 얘기를 하고. 자, 이 나라의 골칫거리를 해결한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어. 근데 마침 왕이 공석이야.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 왕 하셔. 근데 얘는 또 왕을 만들어. 예언대로 돼가고 있어. 왕이 됐는데 왕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니네들이 결혼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 그리고 오이디푸스의 엄마인 왕비, 그리고 그 자신, 동생, 이 모두 다 비극적으로 끝나는 얘기가 오이디푸스 신화인데 이 얘기 핵심은 뭐냐면 내 인생을 남한테 물어. 근데 이게 심리학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해서 젊은 남성 혹은 사춘기 혹은 젊은 청년이 자기 어머니 뻘이 되는 연상의 여인을 사랑하는 이런 심리적 상태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크롱이겠죠. 프랑스 대통령. 이런 개념처럼 쓴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내 해석이에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지 인생을 남한테 신탁해서 왜 물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보지? 자, 인생은 다 자기가 꽈요. 근데 그 신전으로 가는 중에 7명의 현인이 거기에 있어요. 기둥마다. 그 중에 한 명이 탈레스고 그 탈레스가 한 말이 Know yourself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마침 신탁을 하러 가는 길에 원효대사가 해골을 먹고서 당나라 가던 걸 포기했던 것처럼 소크라테스도 신탁을 하러 가는 길 그걸 보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게 내 평생의 숙제다 라고 하면서 서양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서 이름을 새기게 되죠. 얘는 스스로가 누군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남한테 물었잖아요. 그럼 남이 정한 나를만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 윤상필이라는 사람과 오늘 아침에 날 본 우리 어머니와 나의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달라요. 오늘 뭐하니? 오늘 강의가 내가 강의해서 이렇게 말을 가르치고 한 지가 횟수로 거의 14년 됐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직도 물어봐요, 나한테. 네가 말을 잘하는 거니? 네가 잘 가르친다니? 그러면서 가끔 친척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나한테 어떻게 인사하라고 잔소리도 해요. 왜? 우리 엄마한테는 난 그냥 아들이니까. 난 다른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남들 전부 다 석사, 박사인데 유일하게 학사까지밖에 없는데 강의평가가 1등이었어요. 자랑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빼고는 어떻게 겸임교수급 목으로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중에서 어떻게 했냐? 기준을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겸임교수가 됐어요.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국회의원한테 가서 말을 배우고 싶대. 아 그래요? 그러면 8시간에 400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 보좌관애가 내 후배였어요. 좀 해줘봐. 그래 그러면 시간당 50에서 조금 빼드릴게요. 시간당 40으로. 해서 캐시로 입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자기가 배워보고 좋으니 제가 저희 당 임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소개해준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에요.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입법부의 수반이 국회의장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의전 서열 중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인물을 현직에 있을 때 스피치를 가르치는데 그냥 표정이 이래요. 처음에 딱 봤더니 뭐야 얘는. 근데 딱 이렇게 얘기 한 5분 듣고 있다가 의장님 혹시 말씀하실 때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신다 말하고 나면 이렇게 아프시죠?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뒤로 빠져있던 몸이 싹 앞으로 우리 표현은 감는다고 해요. 싹 감겨요. 아 내가 말이에요. 사실은 하면서 자기가 다 얘기를 해. 이게 그 옛날에 점쟁이들이랑 똑같아요. 집에 감나무 있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쵸? 하고 하면서 자기가 말을 할 수밖에 없겠고. 혹시 위로 언니나 오빠가 2명 이상 있어요? 있었으면 아무것도 못 건졌어.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스개고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 자기 감정이 북받쳐. 어때요? 마음이 급한데 말은 느려. 호흡이 뒷받침이 안 돼. 그럼 어때요? 중간에 숨을 몰아쉬어야 돼. 호흡이 부족하면 어때? 말이 뒤로 가다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 이치. 그런데 그것들을 나는 실제로 겪어봐서 아니까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 있으시죠? 이러시죠? 이번 이렇게 해서 그런 거. 그랬더니 자기가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별의별 걸 다 보여주는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지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5선 의원이 국회에서만 5선이면 20년이 공약을 그걸로 걸어요. 그런 사람을 30분 약속 잡고 가서 1시간 반 동안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난리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네가 잘한대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왜? 우리 둘의 관계가 있잖아요. 엄마와 나의 관계. 그럼 나의 위치가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조카가 태어났어요. 10월 12일에. 이제 한 40일 정도 돼가죠. 40일 정도 됐네요. 얘 분유 이렇게 먹는데 인터넷에 보면 사진들 많이 있잖아요. 애기가 분유 먹고 있으면 20년 지나서 분유 먹다가 이제 맥주병으로 바뀌고 하는 거. 내 동생이 우리 조카 먹이고 있을 때 엄마 이리 봐. 나도 먹여주려고 내가 동생 안 쓰는 그 젖병에다가 맥주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어. 근데 우리 엄마 눈에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내 동생이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거랑 여동생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나를 바라보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을 바라봐요.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을 볼까요? 내가 교화시켜야 되는 사람, 감동시켜야 되는 사람, 강화시켜야 되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면 돼요. 엔터테인, 그냥 오락적인 요소를 여러분한테 흥미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관심을 느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본다든가 스피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뭔가 질문을 한다거나 하면 난 그걸로 되는 거예요. 왜? 1시간 반 만에 스피치가 재밌어지고 말이 재밌어질 수 있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
조삼모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숭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매일 도토리를 10개씩 줬단 말이에요. 근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풍작이 아니라 흉작인 거라. 그래서 도토리가 영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원숭이 내다 팔까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원숭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를 줄게. 그래도 돼? 야, 근데 원숭이 미쳤냐고.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콜? 콜. 근데 원숭이들이 어떻게든 받아들이게 하려면, 자, 이게 나 때는 되게 유행하던, 지금 페이스북이 있지만 싸이월드라는 거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거 있어요. 너희가 부족하니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제한해야겠다. 난리가 나서 기름 감고 묻는 거. 예전부터 꼭 그렇게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 내가 어찌됐든 정해져 있는 상황이 있었고 상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줘도 됐어요. 근데 어찌됐든 3개 주고 4개 주고 나눠서 줄게 라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뭐래? 싫대. 그래, 그러면 4개 주고 3개 주는 거면 돼? 아, 그렇게 됐대. 이건 이 말을 꺼낸 사람의 간교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꺼낸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풀어져버리고 버리면 돼. 이거 도토리 내가 다 먹으면 돼. 근데 어때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는 선택을 했잖아요. 원숭이들도 떠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기버지면 어때요? 테이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너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줄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죠. 일단 4개가 확보가 된 상태 내에서 3개를 기다리는 것과 3개만 받은 상태 내에서 4개를 기다리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저공이라는 사람과 원숭이들은 그렇게 딜을 했고 협상했어. 근데 꼭 뭐라고 하냐? 당사자끼리 괜찮은데 옆에서 뭐라고 해? 저공 보고 간교하다 하고 원숭이 보고 어리석다고. 당사자 갑을 계약이 괜찮았어. 근데 꼭 옆에서 떠드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스피처. 왜?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주는 도토리의 개수가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어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방식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여러분도 발표할 똑같아요. 내가 전달하는 건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준으로 그걸 전달할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여러분의 전공이 뭐고 어떤 진로를 갖고 있을 건지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인싸가 어떻고 아싸가 어떻고 되게 충격 많이 받았어요. 난 그 얘기 듣고. TMI라고 하는데 TMI가 뭔지 한참 찾아봤어요. 트레이드 마크 할 때 이 TM 이건가부터 시작해서 했더니 TMI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배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그것도 몰라? Too much information. 인싸. 이제 그냥 대충 가면 아싸. 인싸만 들었을 때 몰랐어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아까 얘기했죠. 로고 테라피.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생각이 곧 말이 되고 말이 곧 내가 된다. 잘 생각해봐요. 나는 뚱뚱한 사람일까요? 맞아요. 근데 잘 봐요. 누군가 딱 봤을 때 나 봤을 때 뚱뚱하다 생각했어요? 아니면 왜 뚱뚱해졌을지가 궁금했어요? 뚱뚱하네. 끝이에요. 근데 내가 예전에 촬영을 뭘 하러 다녔었냐면 대한비만 미용치료학회에 촬영을 다녔어요. 그 현장 전체를 내가 다 촬영을 하고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110kg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돈인 거예요. 얼굴에다가 하는 보톡스, 여기는 필러, 지방 흡입에 뭐 카복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테라피 종류가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다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간도 튼튼해서 약물에 대한 내성도 굉장히 탄탄해. 그들의 관점에 따라 난 다른 거죠. 근데 나는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돈이지. 왜냐? 촬영을 하죠, 내가. 그들한테 영상을 제공하죠. 그 다음에 그들의 웹사이트나 마케팅과 관련돼서 내가 기획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심지어 의사들을 가르칠 때 건강을 지적해요.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이 강의를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알려달래. 그래서 갔어요. 30분 강의 보고 30분 동안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선생님 허리 아프시죠? 어떻게? 일단 신발 바꾸시고요. 강의할 때 의자, 스툴 높은 거 바치 하나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발을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말랑하지도 않은 걸로 신으세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교수님 강의하실 때 보면 쓸데없이 이쪽에 손이 많이 가요. 교수님 허리가 어딘지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이, 그렇지. 자, 사람은 아프면 어때요? 뭐가 탁 쌌어. 이거 때렸어, 그럼 어때요? 아! 맞죠? 통각이 있고 앞각이 있단 말이에요. 통각 휴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쪼그려 앉을 수가 없잖아. 칠판이 기대기도 애매해. 그러면 어떻게? 스툴. 영상 재능을 이런 것도 틀어놓고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공원. 그 다음에 건강관리, 호흡관리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를 데려다 놓고 의사한테 건강검진하듯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왜? 겪어봤으니까. 내가 성대결절이 4번이에요. 지금도 좀 허스키하죠? 근데 지금도 말썽을 하나도 안 하고 힘을 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영화의 효과는 맞죠? 자, 여기서 발표할 때 기본적으로 목소리를 크고 또렷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괜히 자신감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선돌대학교 윤상표입니다. 이거랑 안녕하십니까? 선돌대학교 윤상표입니다. 이거랑 굉장히 달라요. 잘생긴 거지 예쁜 거지는 존재할 수 있는데 목소리 좋은 거지는 없어요. 처음에 보낸 교환에는 왕과 비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말투, 목소리, 왕비의 말투. 여봐라, 배 아무도 없느냐? 여봐라, 배 아무도 없느냐? 상관만 합시오. 형들은 듣거라. 내가 조선의 국모예요. 안 어울려요. 영화 광해를 보면 하선이라고 하는 이병헌이 1인 2역을 하죠. 따라해보거라. 예, 전하. 배 아무도 없느냐? 예, 전하. 내 이놈 아는 말이 그것밖에 없더냐? 아름답게 황공하오나 딱 하면 그때부터 톤이 확 바뀌죠. 따라해보거라. 배 아무도 없느냐? 하고 소리가 바뀌기 시작해요. 거지가 생각해봐요. 3일을 굶었어. 좀 이런 말씀도 죄송합니다만 3일을 굶었지 배가 너무 고프니까 1,000원만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안 같아요 이게. 남자가 멀쩡하게 생겨갖고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여기야. 아니면 애가 너무 까러. 저기요. 한잔. 여러분들도 이제 방학과 개강 이것들을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 알겠지만 남학생들 되게 특이한 거 많이 봤죠. 대학생들 개강하면 야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예뻐졌다고 그러고 다음에 밥 먹자 하는데 그래도 절대 밥 먹지도 않고 서로 연락도 안 해. 어차피 방학과 한 번도 안 본 사이면 개강에서도 그렇게 크게 자주 보진 않아요. 근데 어때? 보기 되게 칭찬 많이 하죠. 이게 아랍 사람들 인사예요. 아살람 알라이쿰, 아팔람 아살람 하면서 그들은 인사만 30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사전에 발초까지 다 물어보고 헤어져요. 이런 것 때문에 인사예요. 근데 우리는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여성들은 서로의 변화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를 해요. 야, 너 머리 됐구나, 뭐 화장 바뀌었구나, 뭐야 이거 옷 어디서 쓰나? 지금 뭐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되게 당황하는 질문은 뭐예요? 넌 달라진 거 없어? 우리는 그걸 맞출 수 있는 내부를 갖고 있지 않아요. 머리 색깔은 검정, 갈색, 금발, 그리고 이상한 색. 근데 브라운, 애쉬 브라운, 초코 브라운, 레드 브라운, 와인 어쩌고 쭉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구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답할 때 뭐라고 답하느냐? 너리 달라진 거 없어? 예뻐진 거? 아니면 먹여. 맛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승만 대통령 목소리 나중에 육성 들어봐요.
이것만 해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엄청난 카리스마. 인자. 네? 인자. 갖고 와. 끝이야. 본인은 각각 제가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각 제가 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개가 각각 제가 했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때도 각각 제가 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7-8층 딱 지나면서 인양반이 대통령이 되고서는 별명이 문태우로 바뀌어요. 근데 말투가 굉장히 달라요. 본인은 아던 대통령 이후에 나 이 사람 범죄와 이런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문태우였어요. 발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대통령. 제주를 이대한 관광도시로 만들겠어요, 여러분. 큰일 날 뻔했죠. DJ의 젊은 시절, 80년대의 유세 때와 90년대 유세 때를 들으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바로 시작하지 않았을 때의 불리한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주셨죠. 그리고 우리 말에서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거의 피드백을 부과하는 그러지 않아요? 하고 확인했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커뮤니케이션 했어요. 이쯤 되면 막까지 한 거지요? 응? 부끄러울 줄 알아야지 말이야. 그러면서 막 시원하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싹 바뀌었는데 이 양반은 어때요? 엄마 사대강하면 좋다. 그랬습니다. 마이크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표를 할 때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작아진 것도 좋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렇지 않아요처럼 제가 직업병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자꾸 구해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하러 가서도 그래요. 오늘 제가 성결대라는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런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는 거, 소통하는 거.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한 건 아닌데 어때요? 안심법으로 다 봤어요? 다 알아요? 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어때요? 아는 것 같아요? 원심법으로 다 보았습니다. 본인은 이름입니다. 목소리 이쁘나. 옛날 추노라는 드라마에서 천주호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성동희 씨 목소리 엄청 멋진데, 천주호야! 소리 뒤집어서, 발성 뒤집어서 냈을 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는 게 저자의 도리지. 좀 뭔가 경박하지만 비열하고 처절한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죠.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했는데 한 거예요. 발표는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판사를 한다. 어머, 피청구인 박가혜를 탄핵에 처한다. 어때요? 진짜 탄핵 같아요? 아니죠. 어머, 체질이 나빠요. 사형이에요. 명성황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조선의 공무원이 안 된다니까. 소리 내는 위치도 다 있어요. 근데 현대병이 다들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소리가 여기서 나요. 소리는 여기서 나는데, 그러면 소리가 여기가 있는데, 발표가 즐거워지려면 일단 힘줘서 소리가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남자로 치면 우리가 다 전부 버즈가 돼야 해요. 쌈자가 돼야 해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 1위가 누구예요? 성시경. 듣는 되게 좋아요. 절대 따라 부를 수가 없어. 다시 못 보는 너 다른 사람인 너 견디기에 음이 올라가더라도 느낌이 안 나. 성시경은 이 뒤로 부르고 다시 못 보는 너 다른 사람인 너 견디기에 뒤로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만 되는 거야 자꾸. 아쉬가 되어. 그러니까 근데 미문공을 가도 쌈자는 마이크를 넣었다 놓고 불러도 어때?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근데 여자들도 똑같아요. 현숙 있죠. 태극이 영장을 열어라.
근데 말할 때 비염 많이 섞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양희은 씨. 야, 너 이름이 뭐니? 하는 식으로 이쪽 연구된 소리를 들어서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노래할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햇살이 참 좋아 뒤로 든단 말이에요.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바꾸고 싶다,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리를 밑으로 좀 끌어내릴 수 있게끔 몸이 긴장을 하면 좀 나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더 힐을 신고 앉아서 할 때는 좀 더 끝에 앉거나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왜 나왔는지는 알겠죠? 발음이 중요했어. 옥상으로 따라와.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아니죠? 옥상으로 따라와. 옥상으로 안 돼요 이게. 혀를 앞으로 내밀고 옥상으로 따라와. 앞으로 해보세요. 건성 흉내낸다, 노홍철 흉내낸다, TH 발음 이 사이 혀 물면 다 돼요. 옥상으로 따라와. 다 해봐요. 시작. 혀가 길고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래요. 혀 짧은 소리라는 말은 혀가 짧은 게 아니라 길다는 얘기예요. 가끔 재수없는 발음들이 있어요. 잠깐 해외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애들 얘네들이 재수가 없는 발음이 왜 나오냐면 혀의 위치가 뒤로 가서 그래요. 자, L 다 따라해봐요. L, R 우리 발음은 R이 없어요. 라디오 하면 내가 꼭 라디오 막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없는 발음들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만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잠깐 볼 거예요. 이 씨발놈아 여기서 한번 찾아? 옥상 올라가. 씨발놈이 돌았나? 씨발. 사실 우리 얘기하는데 저 더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소리가 뒤집어지면 듣기 싫다고. 근데 이 양반은 예외예요. 왜냐? 잘 들어요. 저는 프로생활 18년을 하면서 항상 1로까지 제주를 다실 때였어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대충대충 태운 적이 있는데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 땅볼을 치고 절벽을 뛰어줬기 때문에 김종국이가 급해졌다는 거죠. 급해지니까 실수가 유발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응답다 부장님. 자, 양준혁 선수 외에 세 분을 같이 제가 SBS 해설위원들에 대해서 스피치 발성, 발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하도 발성 연습을 똑똑하게 시키니까 선생님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빠따 칠 때요 이렇게 손목만 써요, 팔꿈치 써요, 어깨 써요, 허리 아니면 발꿈치 딱 칠 때는 막 딱 해가 다리 됐죠? 그러니까 소리도 입으로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호흡부터 바꿔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소리를 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이분은 어때요?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어때? 확신의 차 있죠. 확신의 차 있으니까 당당하게 소리가 나가니까 상대방은 소리가 아닌 뭐에? 이 사람이라는 캐릭터, 그 다음에 이 에피소드, 컨텐츠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컨텐츠 확신도 없는 상태 내에서 발표도 싫어. 그러니 여기서는 덜덜덜 떨리는데 내용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러니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뭐에? 시간에 쫓겨서 촉박하게 준비도 하고 5분이라고 하면 꼭 5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겁니다. 내가 내 언어로 내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하면 누구나 잘해요. 박보검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옆에 있는 친구랑 나눠요.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근데 니혼고보다 싸이 일본어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안 하지. 할 수가 없죠. 앞에 나와서 하라고 하면 갑자기 달라져요. 앞에 나오는 순간 내가 아닌 거고 일본어라고 하는 순간 내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발표로 나오는 순간 내가 여기에 앉아있던 객석에 있는 참가자, 청중이 아니라 화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써왔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강박이 생기고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 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만 신경 쓰는 거예요. 평가에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가 전부 다 괴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개념적인 나와 실질적인 육체적인 나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 그것들을 바로 세우는 과정.
바로 세워서 자립하고 나면 세워야 높일 거 아니에요. 스스로를 높이는 과정 중에 한 번쯤 각성이 와. 아, 이게 부족하구나. 난 이게 아니구나.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요. 주저앉거나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와요. 그게 자신이에요. 준비와 노력 없는 자신은 자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개념으로만 맞추시킨 것 뿐이에요. 나는 사실 여기에 이렇게 PPT를 띄워놓는 것보다는 그냥 칠판 하나 있는 것이 더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A4 한 장을 돌려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으로만 강의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학교가 정해놓은 틀이 있잖아요. 그 틀대로도 움직일 수 있어야만 나라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교환도 보내고, 교환을 보낼 때는 이 모든 내용 중에 아주 일부만 보내서 간단하게 보낸 후 다시 정리를 해서 갖고 오죠. 그날의 날씨와 상황에 따라서.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시간당 단가가 7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본업이 강의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던 해가 2014년 3월인데 그때 제가 받았던 시간당 페이가 60이에요. 거의 9배 가까이 뛰었죠. 근데 그때 제 비결이 뭐냐면 처음 강의할 때부터 가장 최근 강의까지 전부 다 녹화를 해서 제가 봤어요. 그리고 강의 교환을 매번 업그레이드를 시켜왔어요. 한 달짜리도 받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계속 도전하게 됐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교환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도 발표할 때 똑같아요. 여기에 모든 걸 담을 게 아니라 내가 까먹지 않아야 할 말, 상대가 기억했으면 하는 말. 세상에 강의 교환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어딨어요. 강의 교환 컴퓨터에 두고 가잖아요. 아, 저희 볼 수가 있을까요? 봐도 내가 참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애매해. 그래서 저는 강의 교환 다 드려요. 유튜브에 가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내용의 강의들 꽤 있어요. 봉지도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긴장하면 하는 행동들 있죠. 앞에 나오면 어때요? 흔들어요. 왜 그러냐 이게 다 우리가 유아기 때 엄마가 그렇게 안 해줬어 그래요. 젖먹일 때 엄마 젖 물고 있을 때 가장 편안했고 엄마 품에 앉아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었던 거.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가 안고 가만히 있어요? 들었다 놨다 막 해? 아니지. 흔들지. 그러니까 어때요? 긴장하면 흔들고 만지고. 이제 이게 습관이 잘못되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뭐 여기 교육 관련돼서 전공하신 분들도 여기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흔히 말하는 리비도와 언리비도로 가는 그쪽도 부강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아기 때로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오늘 네이비 톤으로 갈까 하다가 바지랑 이걸 싹 다 바꿔 입었어요. 왜냐면 날씨가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괜히 좀 화사하게 입었다가는 내가 슬플 것 같아서 강의 끝나고 딴 데 가야 될 것 같아서 집으로 바로 가려고 일부러 우물하게 톤 다운 시켰어요. 그래도 표정이 있어요. 카톡 오면 오빠 그러면 야 이렇게 왔을 때의 느낌 있죠. 이모티콘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 그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자, 남자친구가 오늘은 좀 남자친구를 좀 피곤하게 하고서 좀 재밌게 좀 놀아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오빠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럼 그때 남자들은 뭐야 또가 아니야. 어떤 게 걸렸는지 생각해요. 가장 최근 것부터 가장 잠깐만 이건 만날 때 이거 하는데 이거 뭐지? PC방인가? 술 마시는 건가? 담배 치는 건가? 다 한 시간씩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말 답하지 않고 이제 미치기 시작합니다. 표정에 다 들어가잖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감정이 상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나 기분 나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침묵. 그 침묵을 하면서 그 모든 게 어디 드러나냐면 얼굴. 이건 나중에 한번 봐요. 교환으로 갈 테니까 영상을 플레이하면 되는데 이게 실제 FBI에서
있는 사람들이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서 표정 연구하는 거, 귀생근이라고는 이 알륜근 근처로부터 시작해서 이 코, 입, 인맥, 이 잠깐의 그 0.12초 사이의 반응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근데 신기한 건 인종, 나이, 종교, 성별에 무관하게 거의 다 같은 증상들이 나오는데 요즘 이게 참 어렵대요. 왜? 하도 날때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해서 원래 이마가 딱 주름이 생겨야 되는데 주름을 펴버리고 여기서 눈이 감겨야 되는데 눈이 덜 감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입술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이번에 윤은혜라는 친구 나온 드라마 보니까 얼굴이 덜 움직이더라고요. 회복에 덜린 거. 제가 올해 처음으로 제 돈 주고서 뮤지컬을 봤어요. 그 맨 오브 라만차라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웠으면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잡을 수 없는 적들을 잡으려 했다. 굉장히 이상주의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한계,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놓은 이 한계들을 뛰어넘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성인들이 저한테 와서 컨설팅을 요청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가 참 어려워요. 사투리 때문에 어떡하죠? 상관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은 이북 사람. 서울에서 살긴 했겠지. 고향이 다 어디예요? 자생해보세요. 사투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투리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방송 나왔을 때 경상도 사투리 거슬려요? 전혀. 문제될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질. 보다 높은, 보다 가치 있는 환상적 현실. 여러분 스스로가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를 절실한 마음으로 세우고 현실적으로만 실천해. 정말 날씬해지고 싶은데 나도 그래요. 나도 한번 내 치골이라는 게 한번 보고 싶고 3팩 말고 6팩이라는 걸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게 자꾸 나를 사람들이 보자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셔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바, 얻고자 하는 바, 보상을 바라는 데 행동하면 돼요. 제가 어느 날 살 뺀다고 막 길을 걸으면서 음악을 듣는데 생각해요. 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고 성공을 했었나. 근데 성공은 못했는데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자주 써요. 꿈에 일정을 더하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 도전이 돼요. 도전에 열정을 더하면 희망이 되는데 그 희망이 현실을 만나면 반드시 한 번쯤은 좌절을 해요. 근데 좌절을 해도 인내하면 발전하고 발전을 계속 거듭해서 하다 보면 결국 성공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다 멈추는 거예요. give and take.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진리가 숨어 있어요. 준다를 받으면 돼요. 준다라는 건 뭐냐면 내 시간을 먼저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먼저 내 시간을 주잖아요. 이 얘기는 상대가 말할 기회를 먼저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할 기회를 주고 나면 상대도 말하다 눈치가 보여서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give and take. 그다음 excuse me, thank you. 이것도 진리예요. excuse me, 내 탓이요. thank you, 네 덕이요. 탓은 내가 내 탓을 해야 발전할 수 있고 내 문제를 찾아야 성장할 수 있는 거고 thank you, 감사는 상대로부터 해야 또 다른 감사와 더 큰 감사들이 오는 거예요. no input, no output.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이해를 했잖아요. 다 오케이 끝! 나가면서 다 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풋은 있었으나 그대로 지나가 버린 거죠. 스루가 되버린 거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인풋이 있잖아요. 이걸 아웃풋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깐 생각했다 메모라도 한 줄을 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에게 되는 거예요. 내 거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면 원래 이 수업에 100명이 있었을 때에 100명이 아닌 여기에
있는 분들만 내 거 하나가 생겼어.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가 흩어졌을 때는 그 그룹 내에서 내가 유일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왜? 이 시간을 여기서 보낸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나와 지금부터의 나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스스로에 대해서 한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가 발표가 즐겁다! 도저히 못하겠으면 오케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만큼이라도 즐겁게 준비를 해요. 그럼 그게 억울해서라도 발표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쓰지 마요. 여러분 머리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를 만들지 말고 딱 포인트만 정하라는 거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하는데 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저런 종교가 어떻든 간에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찾아보세요. 겨자씨라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에게 만약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사를 명하여 저희들이 옮겨진다 한들 옮기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스스로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혹여라도 제가 도움될 수 있다 그러면 도와드릴 테니 물어보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